네, 첫 번째 큐브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잡아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이 됐었던 당시 청와대 특감 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에 파견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밑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이 내용을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는데 이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먼저 저희가 이 부분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당시에 어떤 인물을 맡고 있었는지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입니다. 2017, 2018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동시에 부상된 두 개의 사건이 하나는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됐습니다. 감찰을 무마했다라고 한 가지 의혹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할 대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인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이건 2018년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내렸다. 둘 다 의혹입니다. 지금 진실 공방을 청와대와 검찰 쪽이 이제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직접 개입돼 있는 인물이 자 조국 민정수석 밑에는 선임 비서관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고요.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부패 비서관 산하에 특감반이 존재하는 것인데 물론 민정비서관 산하에도 감찰 반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을 관리하는 경우인데 지금 보도로 전해진 바로는 이 특감반이 반부패 비서관실 밑에 있는데 이 중에 2명의 감찰 반원을 민정비서관에서 데려갔다는 거죠. 내려보냈다. 그 2명 중에 1명이 안타깝게 어제 숨진 바로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관으로 돌아갔지만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물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후 6시에 검찰 조사로 소환돼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나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것 같은데 서초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 A4 9쪽 분량의 신병 고백을 남기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 나온 이제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런 내용을 썼는지 저희는 지금 다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번 논란의 핵심 이제 참고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거는 무언가 불법적인 일이 있었고 불법적인 일을 밝히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거 역시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들어있지 않으니까. 근데 일단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떳떳하거나 아니면 불법이 전혀 없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극단적인 선택 자체가 사실상 그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걸 가리키는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앞서서 이제 최영일 평론가께서 다 짚어주신 그대로 이제 사실관계는 이제 그 인물이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정황에 연루돼 있는지를 짚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앞두고 조사를 앞두고 있는 근데 그것도 이게 알려지기로는 이게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검찰이 그렇다면 뭘 물어보려고 했을까요? 일단 지금 이번 사안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 정리해 주신 그 관련된 사안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건 뭐 지금 뭐 전부 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참고인 신분이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말씀하셨죠. 아마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소위 말하는 하명 수사 부분, 하명 수사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울산에 내려갔다는 지금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진행이 됐어야겠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정상적인 그 첩보가 접수가 돼서 이관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청와대 내용이 가공이 돼서 정리가 나갔다면 그거는 직권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에 만약에 앞선에 섰던 인물이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하나하나 다 따져 나갔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수사의 부담 때문에 지금 일단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 간이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오늘 현재 보도 시점으로 본다면 이제 청와대의 반박도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울산 전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지난해 6월 13일에 선거가 있었고 이 수사가 들어갔는데 첫 보도는 3월부터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주로 비서실장과 형제들에 대한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 확인 결과로 이제 1월부터 수사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마 1월 초에 청와대를 통해서 이 첩보라고 하는 것이 경찰청으로 이첩이 된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관련돼 있는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의 발언을 따르면 나는 청와대에서 하명받지 않았고 경찰청 본청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로는 울산에 갔던 사실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1월에 감찰반원이 울산에 갔는데 이것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관련 수사를 알아보러 간 것이 아니라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이제 알아보러 간 것이다. 그 많은 분들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뭔가 그것도 짚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합니다. 2016년에 벌어진 일인데 가정집에서 27톤의 고래고기가 나와요. 이게 시가로는 약 40억 원 상당이라고 해요. 재판을 다 거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울산 내부에서 이게 굉장히 울산 시민들 사이에 퍼졌던 이야기는 27톤이 압수돼서 폐기돼야 하는 불법 고래고기인데 21톤이 주인에게 돌아갔다더라. 그걸 왜 검찰에 돌려줬을까 하는 물음표를. 수사지휘 검사가 돌려줬는데 왜 돌려줬을까?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 당시에 또 비위 의혹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청와대에서의 감찰 차원이었다라는 게 청와대 이제 오늘 발표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검찰 측 이제 검찰이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 검찰발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은 울산시장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사실 이번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 황운하 청장도 그렇고 청와대의 해명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청와대 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로 따르면 아니 이런 얘기가 있으면 사실을 청와대 쪽에서는 한번 알아봐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울산시장에 관련된 또 측근들에 관련된 비위 사실이 고발이 됐으면 그 고발 내용을 기초로 수사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청와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공이 되고 이걸 수사라고 만약에 하다를 한 것이라면 그거는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가 좀 어렵죠.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단서를 이렇게 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명백하게 부당하게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민정수석실에 다룰 일이 아니긴 아니죠. 친인척 관련된 일도 아니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에 관련된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청와대에서 뭔가 수사를 하라고 뭔가를 내려보냈다면 그건 그 자체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비리 첩보를 입수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라고 해야 되고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지라고 하지만 그게 왜 민정수석실이었을까, 민정비서관실이었을까? 그에 대한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 여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쟁점으로 떠올라서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첩보나 이런 투서들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게 정리가 됐다면 뭐 정리가 됐다거나 뭐 가공이 됐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개입이 있었다면 이건 역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은 명백해 보이거든요. 이건 청와대도 밝혀야 하고 검찰도 이제 밝혀야 할 문제인데 지금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 밝혔어요. 우편물로 제보됐다. 그러니까 이제 투서는 청와대로 많이 들어오겠죠. 비위에 대한. 우편물로 들어온 내용을 보고 이거는 경찰이 한번 조사할 사안이네. 그러면 거기 이제 공문을 붙여서 이첩을 했다. 끝. 그럼 이건 정말 적법한 과정이에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야기한 이 절차에 따른 문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이게 확인돼야 하고. 예. 자, 두 번째, 약간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이 복수의 감찰반원이 혹은 뭐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인용한 이 보도도 있는데 예. 이 봤는데 이것이 우편물이 아니라 보고서라는 또 이야기가 보도됐어요. 예. 보고서라 하면 이제 작성이 된 걸 의미하는 거죠. 저희가 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외부 투서나 어떤 첩보들을 가공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네, 네. 질문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백원우 당시 비서관이 밝힌 것은 우편물을 공문 붙여서 이첩했다 끝. 그러면 이제 적법하고 문제가 없는 것인데 예. 다른 이제 복수의 진술들은 보고서라는 이제 표현을 썼어요. 예. 보고서는 이제 내부에서 작성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그 보고서 내용도 아까 공문이라는 말도 등장하기 때문에 예. 우편물 내용에 투서가 첩보가 들어 있는데 공문으로 자 경찰에서 이 사안을 조사하십시오. 이첩하고 끝이라면은 그 보고서 혹은 공문은 이 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전달 과정의 첨부 문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고서 내용에 만약에 청와대 혹은 특정인의 어떤 시각이 담겨 있어서 어떤 사안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조사해서 예.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라든가 하는 쪽에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가공 문서가 된다면 이건 청와대가 또 위법에 이제 선을 넘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계선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적법이라고 이제 청와대는 말하고 있고 위법 사안이라고 지금 또 야권은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법적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 대한 무효까지도 법적 검토를 지금 신청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검찰의 조사 내지는 수사를 통해서 이 진상이 밝혀질 상황으로 오늘 현재 뜨거운 쟁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겠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일단 물음표가 먼저 떠오르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어찌 보면 핵심 참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외에도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부터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부터 여러 이제 참고인들의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 예. 과정에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성된 문서가 있다면 문서를 정확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 내부에 대해서 민정비서관실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려고 지금 검찰은 계획 중인데 뭐 저번에 국정농단 사건 때 기억하시겠지만 경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지금 청와대와 지금 일단은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형식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게 일단 검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금 수사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어떤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변곡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윤 평론가께서는 지금의 상황이 좀 어떻게 좀 전망이 되시는지요? 검찰 네.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의 전망인데. 네, 아니 저는 생각보다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정농단 때는요, 굉장히 광범위한 문서들을 또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색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 처음 시작했던 것은 국정농단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예. 주로 이제 모 의사가 청와대를 드나들었는데 이게 이제 주로 부속실에 의해서 인가받지 않고 드나들었다. 네. 당시에 뭐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등장하고 이제 그랬던 예. 상황인데요. 근데 이 출입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당시에는 지금은 경호처지만 그때 경호실이었는데 부딪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자,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 밝히고 있죠. 우편물로 접수된 첩보를 공문을 붙여서 경찰청에 보냈을 뿐. 예. 그럼 이건 청와대는 그냥 통과해 간 이 패스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이게 원본이 청와대에 있거나 사본이 경찰청에 제출됐거나 혹은 원본이 경찰청으로 갖고 청와대가 사본을 남겼거나인데 예. 두 개를 입수해서 진위를 따져보고 예. 경찰에 제대로 이관이 된 것인지 이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중간에서 뭔가 없는 자료 내지는 없는 의견을 개입시킨 것인지는 예. 대조해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퍼즐을 이거 저는 맞춰보면 된다는 말씀. 청와대도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 되고요. 마땅하고요.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또 이것을 이제 경찰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청대로 최소한 3-4개의 문서가 조합돼 보면 검찰 단계에서는 진위는 이렇구나라는 판단이 일단 될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선가 이제 조작이 발생한다면 백성우 변호사의 말처럼 예. 그 사이에서 뭔가 이제 위법한 일들이 자행됐을 가능성이 이제 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안건 자체는 예. 단건의 사건이기 때문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제보와 그 이제 이 전달 내용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 내에서만 있었다면 청와대의 말이 맞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의혹이 이 과정에서 더 늘어난다면 청와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직면할 수도 지금 있는 말씀하셨던 그런 것처럼 상황입니다. 사안 자체가 복잡하진 않으나 네. 그 복잡하지 않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청와대의 적극적 협조죠. 그렇죠. 이거는 청와대와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사실관계 진위가 확인이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반응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위해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그 별동대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수사의 향후 전망까지 좀 짚어봤고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소환도 이제 앞으로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고 지난 1월에 별도 감찰반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시는 인물 저희가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서 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잠시 듣고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관은 민정비서관실 직원에게 지시하여 공직 감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를 방불할 정도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서관실에 뭐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2명이 뭐 특감반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인을 담당하는. 예, 이 내용을 보고 돌아왔는데요. 글쎄 이때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지금의 상황과 약간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에 유재수 저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된 감찰 무마부터 여러 가지 폭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별로 없었죠. 이제 그래서 이게 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최근에 뭐 어쨌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비위 사실이 사실상 검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 예.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의 소위 말하는 별동대 지금 아직도 의혹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이 하는 얘기가 이게 사실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라고 바라보는 아마 시청자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의 저런 진술도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진술을 사실관계 여부를 뭐 조금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도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예. 정확하게 저 부분은 진실 규명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저 부분이 확인이 돼야 위법 합법 여부가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에서도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서 억울한 풀어야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예. 청와대가 더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실 총선에 대한 의사를 네. 일찍이 밝혔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요. 이제 그렇죠. 언론을 향해서 이미 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네네. 이 총선 출마 일정 자체가 좀 꼬인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일단 이유가 뭔지 좀 저희가 지금 짚어볼까요? 상당히 좀 이제 격분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지금 공직자의 경우에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월 15일까지는 공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예. 정확하게는 1월 16일까지예요. 근데 1월 15일로 전제하고 그래서 지금 연내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표가 수리되고 이 연말에 퇴직해서 이제 총선 준비를 들어가려고 아마 개인 일정을 잡아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지금 이제 대전 경찰청장입니다만 예. 울산에서 만약에 이게 정치 수사를 함으로써 이 현직 울산시장을 낙마시키는데 공권력이 동원됐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정치 수사로 비판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위법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봐야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인지 과거에 공직자들을 비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그냥 수리해서 문제가 된 적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죠. 근데 본인은 퇴직을 하고자 하는데 퇴직을 할 수 없다. 이 사안이 명확하게 이 위법하지 않다는 게 확인된 이후에야 사직 수리를 해줄 수가 있고 예. 만약에 위법하다면 징계위원회로 또 회부될 수 있는 사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정치 일정에는 아주 급브레이크가 걸린 거고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이 어떤 그 위법한 사안이 없다. 자신은 1월 초에 이것을 지시받고 예.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수사했을 뿐이지 예. 수사를 안 했다면 오히려 정치적인 행보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예. 내년 총선 출마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12월 초가 돼버렸는데요. 예. 한 달 내외에 수사가 다 종결될 수 있을지 예. 조금은 좀 이제 의아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그 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원칙적으로 조금 전에 그 이제 비위 행위 의심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사표를 수리한다. 예. 사표 수리하면 공무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징계를 민간인이 못 되는 합니다. 거죠. 그 징계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쉽게 말해서 사표를 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겠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검찰에서 지금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나 부른 적도 없는데 예. 계속 수사 중이라고 날 묶어놓고 내가 퇴직도 못하게 하느냐. 그 시기에 대한 문제를 또 그렇죠.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검찰의 공권력의 행사는 나의 공무단인권을 침해한 것이니까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문제는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나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라는 건 사실상 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것보단 지금 검찰소에 대한 항의의 의미, 검찰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좀 계속 알리겠다는 의미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은 지금 선거 무효 소송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라서 요거 좀 짧게 짚어보면 선거 무효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울산시장의 네. 사퇴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물론 이 가정입니다만. 네네. 아니, 그 당연한 부분은 뭐 얘기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지난해 그 지선 지방선거가 6.13에 이제 전국은 광역지자체는 17개잖아요. 17개 돼서 있었지만 지금 울산시의 경우가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선거의 결과가 부당하게 나왔다라는 게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의 문제 제기인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선거가 무효로 밝혀지게 돼서 부당한 외부적인 개입으로 예. 유권자의 판단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온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 울산시장의 경우에만 지금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또 이제 이게 결국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판결을 구하고 있긴 하지만 정치와 정치의 격돌로 보여져요. 지금 이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지금 문 대통령이 이제 절친이라고 또 야권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지난해에 선거 전에 개입을 했다는 건데 예. 황운하 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펄쩍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상황에서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수사에 대한 측근 수사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히 밝혀져야 예. 그럼 이게 정말 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이게 법적으로 판결을 구할 만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전초적인 정보가 확보되는 거예요. 예. 이런 면에서는 지금 계속 정치적인 진실 공방에 이 법적인 이제 어떤 뭐 그야말로 소송이 동원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 이전에 먼저 검찰이 좀 명쾌한 네. 수사의 결과가 빠르게 나와줘야 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것이 고발된 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좀 뒤늦게 수사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도 예.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행법 가지고는 선거 무효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소청이라고 해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14일 이내 당선 그 효력이나 이런 유무를 다퉈서 선관위에다 이제 선거 소청부터 해야 돼요. 근데 선거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선거 무효소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소청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서 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예. 현재는 그 당시에 어떤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게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상은 선거 무효소송은 지금은 진행해봐야 결과가 뭐 각하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